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또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네모난 한 대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나오면 클릭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명동고래 짱! 이분의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봐드릴게요. 인지컨트롤스입니다. 1270원 10% 비중. 초전도차 관련주로 진입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저는 테마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섹터 이제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가는데요. 예. 이거 저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매수 단가도 종목이다. 한 1270원인데요. 별로 뭐 그래 크게 물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이렇게 물린 정도죠.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요 기업은 시총이 한 1,400억대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반해서 실적을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 171억에 순이익 117억. 그다음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60억에 순이익 104억으로서 상당히 양호하죠. 만일에 원래 한 200억 정도 순이익을 낸다고 하면은 시총이 1,400억이니까 퍼가 한 7배 정도 되니까 결코 비싸게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한 5% 정도 되는데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에 관련되는 부품주다. 이렇게 해서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PBR도 0.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요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과연 이게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좀 좋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한 1,340원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높은 그 주가 수준,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실적주에 조금 가깝긴 한데 이게 이제 성장성은 조금 부족한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도 생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거에 뭐 관련돼서 뭘 한다 그래서 꼭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사업의 어떤 매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총 뭐 생산량 중에서 거의 100%를 전부 다 전기차의 필수 부품으로 채운다 그러면은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근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은요, 또 주가 반영도도 낮거든요. 성장 가치 반영도가. 그래서 기업이 뭐 실적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반등의 폭은 굉장히 좀 낮게 잡아야 된다. 이런 주식은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정체된 부분으로 봐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굉장히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크다든가 이러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을 아주 좀 작게 잡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잘 가면 한 12,000원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낮게 팔 필요는 없겠고요. 11,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그 정도를 바라보고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조금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면 전기차 부품 회사를 고르더라도 전기차 부품 비율 압도적인 기업,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 사연이에요. 부강약품입니다. 12,600원, 비중 30%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부강약품은 어제인가 해서 기사 하나가 좀 나왔죠. 뭐 조현병이냐 라투다, 출격이 가셔야 된다 라면서 블록버스터감의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정신 분야 쪽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이게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막 이렇게 기대감에 반응은 안 하네요. 네, 부강약품은 뭐가 좀 문제냐 하면 우선 제가 봤을 때는 OCI 홀딩스한테 인수된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다. 그거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이다. 그렇죠. 태양광 회사 인수됐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 회사가 인수해갖고 과연 이 제약을 갖다가 키울 수
수가 있을까요? 하긴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큰 틀은 뭔가 다른 색깔이 있고 뭔가 색깔이 좀 다른 걸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걸 인수하는 기업은 뭐 지금 이렇게 태양광 쪽에서 사업이 조금 부진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무슨 남들이 좀 바이오가 좀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같이 바이오를 해보고. 해봐야지 그러는데 보통 이제 시멘트 회사, 철강 회사, 뭐 태양광 회사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바이오를 하면은 바이오 산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그 제조업 마인드에 익숙한 사람이 이런 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시간도 신약을 개발하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과학자들, 의과학자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오너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큰 회사, 우량한 회사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 바이오 기업을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기업이라야만이 또 그런 경영자라야만이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 주가가 그동안에 한 반토막 가까이 빠졌는데요.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 실적이 계속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 치료제 이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등재 신청을 해본들 과연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거 뭐 등재되면은 한 수백억대 매출은 나올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 회사의 시총이 4,400억이 되거든요. 수백억 매출 갖고는요 별로 주가 반영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미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 회사에 다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 회사의 자회사가 콘테 라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을 갖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IPO를 하게 되면은 좀 주가 반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회사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전문의약품 또 쪽으로 좀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요게 이제 IPO가 되면 좋은데 언제 할지는 좀 모르니까 좀 장기로 갖고 있어 갖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장기로 갖고 있어서 그걸 한번 자회사 상장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자회사 상장할 때 한번 뛰면은 가격이 얼마 되었든지 거기에서 확 뛰었다 거래량 터지고 밀리는 징조가 보이면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IPO까지도 좀 확인해 보야 되고 주가 추이 보시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해피해피님 사연입니다. 쿠쿠홀딩스 들고 있습니다. 22,433원 매수가고요. 비중이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29.25%.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유커들이 쿠쿠 밥솥을 싹쓸이를 했대요. 네. 그렇게 밥솥이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주가도 참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우리도 사실은 다음 주가 추석이지만 중국도 또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와서 또 다시 한번 밥솥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봐도 되나요? 뭐 와서 삭스리를 안 해도요.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살 사람도 많이 샀을 거예요. 아, 살 사람이 샀다. 그래서 네. 뭐 국내에 와서 굳이 삭스리 하는 것에 총 매출이 얼마가 될까 했을 때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그다지. 거다. 예. 네. 화장품은 그래도 좀 많이 살 텐데 뭐 밥솥은 밥솥은 너무 상대적으로는 무거워서. 그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무겁죠. 그렇죠. 물론 사긴 사는데 아주 많이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제 전기 밥솥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한 비중도 70% 되고요. 실적도 좋죠.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지금 시총이 한 6,400억 정도 된다 하는 거. 시총이 작으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중국의 단체 강하게 온다 이 반영이 좀 크게 될 텐데 이 시총이 벌써 6,400억 정도 되면은 그거 뭐 이익 한 50억 100억 더 낸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회사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쿠쿠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쿠쿠 밥솥 삭스리 하면은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쿠쿠 밥솥 샀는 게 총 매출액에 얼마에 기여하고 이익이 얼마나 수반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게 시총 대비해서 영향력이 될까
이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또 좀 뭐 실제로 관광객이 와서 좀 떠준다면은요, 한 2만 1천 원 정도 앞에 뭐 반등해서 고점 정도까지만 간다면은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기회 줄 때 조금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런 또 얘기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밥솥은 무거워서 많이 못 산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나게 일하는 네오님 사연입니다. 크라우드웍스 58,000원에 지금 비중 10%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팬분인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또 함께 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게 좀 자세하게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그러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요, 신규 등록주죠. 그래서 신규 등록주인데 58,000원 정도 거기서 사신 분들 손해가 조금 있죠. 그게 이제 손실이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동안 조정이 상당히 깊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주 투자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신규 등록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는 막 주가가 몇 배 올라가는 정도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신규 등록 중에서 확률은 적중 확률은 대략 10개 찍으면은 한두 개 정도만 수익 내고 나머지 7개, 8개 이상은 전부 다 손실로 끝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규 등록 처음에 할 때요, 굉장히 포장을 이쁘게 해서 분칠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분칠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물론 이제 분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화장을 너무 많이 했는 그런 기업이 상장 신규 등록주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성공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선 실적은 너무 나쁘잖아요. 실적은 뭐 134억 적자 작년에 났고요.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시총은 1,700억 정도 이렇게 니까 크지는 않은데 문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 아마 요거 때문에 사실 거예요. 뭐 빅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 플랫폼 AI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니까 야,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고객이 보니까 카카오, 삼성전자, KT 막 이런 것들이 고객이다. 특히 네이버의 협력사로서 하이퍼클로바 X에다가 데이터 구축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재료빨이 그럴듯하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딱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네이버하고 하고 카카오하고 삼성전자하고 하고 일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같이 하는데 그게 돈을 갖다가 왕창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런 대기업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 푼돈 따먹기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데이터 라벨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막노동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푼돈밖에 안 줘요. 결코 큰 대박을 수익을 노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돈 벌려면요, 그다음에 조금밖에 이익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주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오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은 요 반등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 매도하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한 10년쯤 갖고 있으면은 한 2배 정도 오를까, 아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반등을 이용한 좀 매도를 하자. 또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문가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막 응원 메시지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 답변 좀 주세요 했는데 되게 다양한 답변들 옵니다. 여러분들 뭐 응원 메시지 해주셔도 되고 히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수익률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탑 머티리얼 종목입니다. 7월 13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31%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원주는 23%, 칩스미디어는 21%, 그리고 삼양식품 20%대로 지금 쭉쭉쭉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동은 안화텍은 또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9.2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받아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익률이 거의 다, 모두 다 두 자릿수 뗍니다. 워낙 또 안정적으로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커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종목도 야호 외치지 않을까 싶은 게 GKL이라는 종목입니다. 멀리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16,670원까지. 전문가님,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000원대 그 매물대를 뚫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GKL은 어쨌든 카지노 관련 기업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 지금 강남에 굉장히 큰 네. 유명한 그 카지노를 갖다가 코엑스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용산에 또 드래곤 시티라는 특급 호텔에 또 카지노를 갖고 있고 이래서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크루즈선을 타고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죠. 네. 이제부터 슬금슬금 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국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일본이 선진국에서 많이 가는데 요번에 이제 오염수 처리, 그 처리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 방류해 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는 안 간다 이러게요. 일본에 안 가면 이제 한국에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유커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오기 시작하는데 또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요. 이 GKL 같은 카지노도 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주가 모양이 괜찮죠. 아주 완만하게 조정을 잡았는데 최근에 보면 종목들 웬만한 것들 거의 뭐 95% 이상의 종목들이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사이에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정이 아주 완만하게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되고요. 우선 실적이 너무 좋고 잘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굳이 뭐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하겠고 앞으로 아마 조금 연말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쭉 들고 가시면 기분 좋게 이제 새해 열었을 때 와 수익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도 추석인데 내년에도 또 설날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양식품입니다. 뭐 이제 K 스파이시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님도 이거 드셔보셔야 돼요. 네. 유명하잖아요. 많이 먹고 있죠. 좀 많이 드시고 계세요? 네. 그때는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드세요? 뭐 잘 안 먹지만은 가끔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20.790% 나온 이유가 또 우리 전문가님 드셔서 또 이렇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조금의 힘은 미약하지만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K푸드가요.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많이 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또 매운 불당면으로 너무나 유명하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제 매운맛 챌린지를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 문화를 갖다가 돌파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어쨌든 라면 먹고 갈래 이게 해외에서도 네.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이 라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길게 일어날 수 있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도 지금 뭐 모양이 좋습니다. 5일선, 21일선, 이런 거 11일선까지 딱 뭉쳐갖고 있고 오늘 또 양봉이 붙었거든요.
한 2,100원 오르면서 이런 것들도 시간을 여러 좀 끌었다가요.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고 아마 조만간에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K-팝의 인기와 더불어서 K-라면 인기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앞으로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 차트 보셨죠?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그냥 계속 천천히 얼마나 가나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장에 그렇게 무관하게 막 그렇게 타격 많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라는 종목은 9월 18일이니까 진짜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 2.60% 수익률 나름 선방이에요. 이번 주 시장 상황 아시죠? 주자 지지부진인데 이 종목은 살아남았습니다. 전문가님, 네. PNT라는 종목을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살아남은 뭐 비결이나 이 종목에 대한 뭐 자랑, 칭찬, 좋은 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는 좀 못하긴 아직은 하지만 칭찬은 아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는 네. 대장주거든요. 대장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2차 전지의 장비주들도 이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 중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만 가도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은 GM, 얼티엄 셀즈 이게 이제 GM에서 하는 이런 전기차 쪽에 대규모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러기 때문에 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는 약 17개 정도 이런 2차 전지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7개 이런 공장 통해서 그게 다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전부 이제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결국 2차 전지는 장비 산업이라 그럽니다. 이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장비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큰 이 PNT는 주가가 안 가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2차 전지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요 한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50% 이렇게 막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최고점 대비해봐도 그저 한 20%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로늦게 조금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전체도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추미할 시점이고 그다음에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아주 가파른 수주 잔고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수주를 토탈로 할 수 있는 턴키 베이스 방식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늘면 한 번에 크게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전혀 매도할 건 없다. PNT에 대한 얘기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 피드백 봐드렸고요.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힌트가 이거였어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이게 힌트인데요. 종목명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노란 톡방 하나 볼까요? 외용님께서 저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이 질문의 답변은 저는 최애 아티스트가 조승재 회장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머나 그건 너무 과찬이신데요. 네. 여러분들 모르실까 봐 그러는데 조승재 회장님은 우리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성함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굉장한 팬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분 좋으시니까 두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네. 굴지의 엔터사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리면은요. SM이나 JYP 같은 이런 굴지 엔터사하고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굴지의 엔터사랑 활발한 협업을 한다? 그런 데는 전 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재미있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선하게 남겨주시거나 정답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여기다 갖다 대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고 여기에 답변도 재밌게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정답 공개할게요.